한국인이 성씨 중에서 문화유씨요. 다시 문화유씨, 전주유씨, 진주유씨, 고흥유씨, 강릉유씨, 서산유씨, 풍산유씨. 이거 말고도 유씨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유씨가 한국인이 고유의 성씨예요. 자, 다시 충주유씨, 강릉유씨. 이게 이렇게 유씨가 또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유자하고 이 유자가 나오겠네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글자가 뭐죠? 이게 열린 문입니까? 닫힌 문입니까? 닫힌 문이죠. 열린 문 아니에요. 이게 열린 문을 하려고 그러면 요렇게 해야 열린 문이죠. 활짝 열었다 그거예요, 대문.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는 거 아니? 요렇게 간 거예요. 요거 하나 빠졌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는 거 아니?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큰 뜻이 문 열며 자예요, 이게. 실은 이게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다시 무성할묘. 우리가 묘가 나오면 하여튼 이 사주, 명리사주에서 묘 나오면 무성할묘만 생각하시면 돼요. 토끼묘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발가울묘, 이월묘, 토끼묘, 넷째 지지묘, 묘목. 자, 첫째가 뭐라고요? 무성할묘. 둘째가 뭐라 그랬어요? 발가울묘. 세 번째가요? 문열묘, 이월묘, 넷째 지지묘. 우리가 묘목해서 넷째 지지묘에서 묘목으로 가는 거예요. 자, 어디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해요? 무성할묘, 발가울묘, 문열묘, 이월묘, 넷째 지지묘, 묘목. 그러면 이것은 자해를 해보자고요. 병화가 무성하게 밝아오는 2월에 대문을 활짝 열고 그 따뜻한 기운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묘목이 그 기운이 대단히 무성하다 그 얘기요. 그랬을 때 요게 각골문이요. 요게 금문이요. 요게 소전체예요. 그러면 요 문을 열지 않았나요? 그래서 대문을 활짝 열고 그때 붙이는 것이 있어요. 뭘 붙여요? 입춘방을 붙여요. 다시 입춘방. 이게 방을 갖다가 붙이는데 저희 여기다가 대문 같은 데다가 뭐라고 붙여요?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렇게. 그러면 저희들이 입춘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중요한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 절기를 따질 때 양력으로 해요? 음력으로 해요? 양력으로 해요. 그 음력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양력으로 언제가 되는 거 하니 거의 대부분 2월 4일이 입춘이에요. 가끔 가다가 3일이 와요. 5일이 와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 한 해가 바뀌는 것이 양력으로 친다 안 친다? 양력으로 1월 1일 1일이다 아니다? 그럼 음력으로 1월 1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언제냐? 입춘이다. 그런데 그것이 양력으로 며칠이다? 2월 4일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인월이면은 어린 싹이라 그랬어요. 자, 어린 싹을 저희들이 뭐라 그러는데 눈목이라 그랬어요. 다시 눈목. 이 눈자가 참 멋집니다. 어릴 눈, 예쁠 눈, 고울 눈. 다 같이 어떻게? 어릴 눈, 예쁠 눈, 고울 눈. 여자가 예쁘다고 곱다는 얘기거든. 어리다는 얘기인데 요게 칙서칙, 상갈칙. 이 칙서라고 할 때가 써요. 그래서 삼가하고 경계하다 이 뜻이 있어. 그러면 삼가하고 경계할 여자의 나이가
어느 때쯤이에요? 이팔청춘이요. 왜? 그때 초조가 터지는 거거든. 그러면 파자를 하면은 이게 묵불속자요. 여자의 묵구인 기운에서 툭 터져 나오는 그때가 이팔청춘이. 그 이팔청춘 때 굉장히 삼가하고 경계해야 돼요. 이게 어린 것이 꺾이면 안 된다 얘기야. 그래서 어리다, 곱다, 이쁘다 아주 좋은 뜻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인월에는 싹이 터가지고 묘월에는 무성해져요. 묘월에 가지와 잎이 무성해지는 거죠. 요렇게 베고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때요? 또 나와요. 또 베고 이렇게 뒤돌아보면 또 나와요. 그만큼 무성하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묘월에 태어난 어떤 일주라도 그 기운이 무성하다. 그러면 묘월생이 병화를 보면 양지도 와요. 다시 양지도 와. 무성하게 커가는 기운이야. 이게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실천하는 그 힘이 강해요. 그런데 정화가 있으면 조금 약하지만 이 화가 없으면은 다시 음지초 가나댕댕하게 커. 그러면 음지에서 크는 풀이니까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음지초가 됐을 때 이걸 저는 살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때가 도화살이요. 그러면 음지도화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음지에서 생활하는 독초가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사주명식이 없으면은 어디에라도 넣어줘야 돼요? 이름이라도 아오에라도 병화 꼭 넣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묘가 여전히 문을 연 모습이에요. 다 같이 별 이름 묘. 아니 해인데 왜 별이래? 저 이런 한자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왜 해인데 이게 이름이 별 이름 묘냐고. 저 글자는요, 저희가 요게 있으면은 이 나릴이 아니라 다시 수정정이 별셋이에요. 정화가 3개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간 거야. 너무 많이 쓰려고 하니까 생략돼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글자가 있어요. 다시 별성. 별성자도 이 3개가 날일 써놓고 해일이지 무슨 별이냐고. 그러니까 이게 생략돼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모을집. 새 한 마리 갖다 놓고 나무 위에 새가 모여 있다네.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요, 같은 글자가 2개 있으면 많다죠. 3개 있으면 아주 많다요. 다시 새떼잡. 이게 새떼라고 하는 거예요. 새떼들이 나무 위에 무성하게 앉아있네 그 얘기요. 그래서 모을 집자요. 그럼 포겔루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전자에 실사가 들어가는 게 포겔루자인데, 바전자가 몇 개 있다고 얘기해? 3개 있으면 박갈피뢰자라고 하는 건데, 박갈피가 실타래 쌓인 것처럼, 실타래가 옮겨 이렇게 있는 것처럼 포개져 있다 그 뜻이거든. 그럼 저희가 저한테 질문해 오기를, 다시 창상할창. 이 창상할창에 해가 2개 있는데 왜 저게 창상한 거예요? 나한테 물어. 그럼 저게 해 2개입니까? 아니요. 요거는 해고, 요 아래는 가루왈, 말할왈, 해처럼 밝게 말한다 그 얘기요. 그래서 창상할 창자예요. 이거 해 2개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을 때 이름자가 잘 됐나 못 됐나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별 이름 묘니까 자해를 하면은 우리 28수 중에 하나죠. 규루이며 필자삼할 때 이게 묘인데, 이게 무성할 묘로 해서요. 무성한 별자리 사이에 들어있는 그 별자리 중에 하나, 별 이름이 하나. 이게 별자리 묘자예요. 그럼 저희들 28수를 한번 해보자고요. 수. 28수. 여기서는 잘숙자가 아니라 별자리수. 이렇게. 그러면 동방칠수.
북방칠수, 서방칠수, 남방칠수. 그래서 이게 28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동청룡, 서백호. 그래서 저희도 청룡백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남주작, 북현무. 자, 전에 기초반에서 했던 거 생각하시면서 각강저방 신미기 두우여호 위실벽 규로위묘 필자삼 정기류성 장익진. 다시 진사방, 수레방, 다시 지문, 요 천문. 그래서 저희들이 천문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래서 이게 청룡의 뿔하고 주작의 꼬리하고 만나는 요 부분이 지문이라. 그래서 각기 아파트 울경학하고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생명이 탄생하는 거지. 별자리에서. 그러면은 이것은 백호의 머리하고 현무의 꼬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각진이고 요게 규벽이라고요. 다시 각진, 규벽. 그렇게 해서 이게 지문하고 천문이 열리는 거거든. 그게 생명이 탄생되는 거고 여기서. 자, 요 관계를 동방에서는 이런 별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 규루이며 필자삼 할 때요. 저 규루이며 필자삼 이게 우리 별이런 묘자가 여기 들어온 거고. 정기유성 장익진에서 버들유자가 여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귀가 울리는 것을 즐겨, 나는. 그러면 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네요? 그러면 이 소리 들리는 것을 즐긴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를 들었을 때 즐길까요? 우박소리요, 새소리요, 물소리, 바람소리, 자연의 소리를 들었을 때 가장 이게 즐거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에오라지료자로도 돼요. 다시 에오라지. 에오라지라는 얘기는 겨우라는 말이 있고 오로지라는 뜻도 있어요. 밥을 겨우 힘을 건 죽만 먹었어. 아니면 내 호주머니에 에오라지 돈 2만 원뿐이 없어. 그럼 겨우 그것뿐이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오로지 하면 엄마들은 오로지 자식 바라기요. 에오라지 자식 바라기 하는 엄마들은 지금 나이쯤 되면 해방되세요. 자식은 자식의 삶이고 나는 내 삶이요.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에오라지 이 공부만 하셔. 나는 이뻐. 내가 보기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 무료함을 지낸다, 무료하다 할 때 이 료자가 써요. 다시 버들료. 정기유성 장익진 할 때, 저 남방칠수에 들어가는 건데. 나무는 나무인데 어떤 나무라? 아니, 이게 버들유자거든. 버들유자인데 나무는 나무인데 무성할 묘자니까 가지와 잎이 무성한 버드나무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왜 하필이면은 버들유자에다가 무성하다는 뜻이 왜 들어갔어요? 아니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야? 봄에요. 가장 먼저 물이 오르는 게 버드나무예요. 그래서 저 버드나무 있는 것이 이게 호숫가라든지 냇가라든지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봄을 알리는 그 전령이라고요. 그 버드나무가 가장 파릇파릇하게 물이 오른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혹시 버들유자하고 버들강아지 있죠? 버들강아지가 우리 갯버들꽃이라 그래요. 버들꽃이라고요. 그러면 버들강아지가 언제 꽃핍니까? 얼음이 풀리고 따뜻한 봄에 특히나 냇가에서
저것이 보송보송하니 나와요. 그럼 봄을 알리는 거라고요. 저는요, 버들강아지 보면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쓰다듬고 싶은 생각 안 나세요? 이렇게 만지고 싶고. 그래서 그 꽃말이 참 이뻐요. 포근한 사랑이래요. 그것만 보면 사랑스러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유가 성시에서 쓰일 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가지와 잎이 늘어지는 거죠. 늘어진 나무는 저거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적으로 저게 쓰이는 이유가 시에 저 유자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왜 그런고 하니 이게 다른 것은 다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리고 있는데요. 요것만은 이렇게 처진다 이거야. 여기에 꾀꼬리 하나 올라오면 보여요, 안 보여요? 경치가 좋잖아요. 그래서 시에 저렇게 이 글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분들 성격이 나긋나긋하겠네요. 자, 저희가 요 묘에서 여기서 요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요게 무릎마디 절 나온 것처럼 된 게 이게 칼도로 들어와요. 이게 글자의 위에 무성할 묘자가 들어갈 때 이렇게 온다는 거. 그러면 요 글자는 무역할 무자인데 무엇하고 무엇이 합했어요? 여기 있는 무성할 묘자하고 조개패요. 그러면 무역한다는 얘기는 외국과 장사하는 거잖아요. 외국과 요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관계가 무역하는 거라. 그럼 제가 지금 팔고 사고 그랬어요? 사고 팔고 그랬어요? 그러면 파는 것이 먼저 나왔네요? 그럼 파는 것이 먼저 나왔으면은 이게 팔매자고 이게 살매자요. 왜 이렇게 매매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파는 걸 우선 했을까요? 그러면 파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파는 게 쉬워요? 사는 게 더 쉬워요? 사는 게 쉽죠. 돈만 있으면 아무거나도 사니까. 그런데 내 거를 남의 돈에 있는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내가 가지려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재산 증식이 되는 거고 이것은 재산을 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 팔매가 먼저 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라고 쓴다고요. 저희가 이상하게 이 한자 자해를 올리거나 이런 쪽으로 올리면은 구독자분들이 구독자 수가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명리만 한다고 해서 밝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엄청나게 큰 이치인데 이런 이치를 알아야지. 이게 명리하고 이것하고 따로따로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저는 엄청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거든요. 하나됨을 알지 못하면은 그 공부는 아무리 명리만 판다고 해서 그게 밝아지느냐. 저는 천만의 말씀.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뭐예요? 만만의 콩떡. 여기에요. 다시 뭐뭐를요? 뭐뭐를 유자 보면 아까 우리가 문열묘자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받정이 있어요. 여기 똑같이 문열묘예요. 이건 금문이고 이건 소선체라고. 그런데 자해를 할 때는 무성하게 해야 돼요. 무성하게 농작물이 클 때 밭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내가 그 농작물을 가꾼다는 얘기라고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한자가 뭐가 있을까요? 유학이요. 또요. 외국에서 오래 머물러 있잖아요. 보류시킨다. 그 다음에 호랑이는 죽으면은 가족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요? 여러분들 꼭 나중에 내가 직접 장명을 하지 않더라도 저한테 장명을 의뢰해 놓고 이렇게 봐가지고 그것을 인정해 가지고 자손에게 준다면 그것도 인사유명이라. 습토가 되는 4가지 한자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게 있다 그랬죠? 다시 떨칠지. 두루주, 클보, 머무를요. 정립을 하자고요. 다시 진주보료. 진주보료로 생각하세요. 내가 진주를 얻었어.
진주를 얻어가지고 한동안 내가 그것을 크게 가지고 있어야 돼. 크게 내 몸에. 그렇게 진주보리로 생각하시자고요. 요거는 땅에서 싹 나는 글자고, 각골무늬. 요거는 밭에서 싹이 이렇게 나오는 글자고, 요것도 밭에서 싹이 무성하게 나는 거고, 다 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게 옥토잖아요. 그게 일손이 3월에는 만물이 떨쳐요. 만물이 떨치고 일손도 바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농사철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밭에서 싹 나는 글자. 이렇게 습토 글자를 귀하게 쓰실 줄을 알자. 같이 낙숫물류, 정류수류. 물이 떨어진다 그거요. 그러니까 낙숫물이에요. 그러면 우리 목욕탕 가면은 천장에서 물이 이렇게 맺혔다가 떨어지죠. 그것도 정류수죠. 그러면 꽃잎 끝에 달려있던 그 이슬이 떨어지는 것도 정류수예요. 그러면 저희 자연에서 낙숫물로 봐도 되고, 정류수라고 하는 것이 정자가 이렇게 쓴다. 그리고 정류수예요. 그러면 낙숫물이 꼭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로 자해를 하는 것이 더 좋을까? 송알송알 쌀이 잎에 은구슬 쌀이 잎, 네. 조롱조롱 거미줄에 옥구슬 대롱대롱 풀잎마다 총총 풀 방 끝없는 꽃잎마다 송송. 어디서 떨어지는 낙숫물이 감동적입니까? 그렇죠. 꽃잎이잖아요. 그래서 꽃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방울들, 이런 노래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럼 송알송알 한 번만 부르자고요. 송알송알 쌀이 잎에 은구슬 조롱조롱 거미줄에 옥구슬 대롱대롱 풀잎마다 총총 방 끝없는 꽃잎마다 송송송. 꽃잎에서 떨어지는 정류수예요. 그러면 저 혜연이 아름다운 것들. 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방울들 빗줄기들을 찾아와서 어디로 데려갈까?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류수 할 때 이거 쓰는 거예요. 다음에 이게 혹입니다. 혹류. 이게 병들 여기 들어가 있죠. 질병이 머물러 생긴 혹이라고요. 그 병이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유가 날아가면 지금으로는 현대의학적으로 암입니다. 그래서 유종 그러고요. 꼭 암이 아니라도 다 같이 동맥류. 동맥류 할 때 이거 쓰는 거예요. 다 같이 석류나무류. 이 석류나무류 이름자에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째서 그런 거 아니? 머물러 있는 나무요. 그러면 뭐가 머물러 있어? 이게요, 낙엽 교목이에요. 엄청나게 큰 나무인데, 줄기, 그렇게 하고 그 과일이 껍질, 과피,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사람 인체에 아주 유효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보석 같은 나무라. 그래서 우리가 석류라고 할 때 이 석자를 쓴다고요. 그러면 이거 보석이라고 쓸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보석 같은 나무야. 그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다 쓰임이 있어. 그래서 이게 거목이잖아요, 또. 그리고 그 알들이 바짝바짝 그래가지고 우리 저 석류미인이라는 얘기가 있죠.
우리가 6월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6월이라는 말이 석류꽃이 피는 지금 계절이요. 지금. 요 글자가 베풀유자예요. 우리 이게 성씨 중에서 아까 충주유씨, 강릉유씨 했죠? 네. 이거를 베풀유인데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나가는 거 아니? 죽일유로 나와요. 그래서 옥편도 찾아보면 죽일유로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 글자를 한자어로 들어가서 죽일유의 뜻으로 들어가 있는 한자어가 있나 찾아봐요. 한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씨성을 가지신 분들이 죽일유자라는 말을 자기들이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래서 성씨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글자가 다 같이 묘, 금, 칼도. 그래서 묘금도 유씨예요, 그래요. 그래서 열의 10명이면은 묘금도 유씨라고 불러. 자기 말로 죽일유라고 써요, 안 써요? 못 쓰는 거지. 그래서 묘금도유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씨성 가지신 분들 제발 좀 묘금도유로 하지 말고 베풀유자로 그렇게 알고 계셔요. 왜? 한자어에는 죽인다는 뜻이 한 글자도 없다. 자해를 해보면 알아요. 무성하게 잘 익은 곡식을 쇠 칼로 도구로 베어서 자기 혼자만 먹어요? 같이 더불어서 같이 가요? 같이 더불어서 덕을 베푸는 글자라고요. 그래서 이 글자가 베풀다 이 뜻이. 그래서 아까 버들유자 성씨 가지신 분들이 그 DNA가 되게 나긋나긋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간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이 유씨성을 가지신 분들이 악인이 없어요. 그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 유씨성 가지신 분들 자긍심을 가지고 저 앞으로 베풀유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글자가 무슨 글자예요? 왜 이롭대요? 벼를 잘라가지고 사람이 먹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유익하잖아요. 이 글자나 이게 더 오히려 더 이거보다 좋지 않나요? 무성하게 잘 익은 곡식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옥편도 바뀌어야 된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니 지금도 여전히 옥편에 이걸 가지고 오랑캐 이자라고 먼저 나오잖아요. 왜 우리 자신을, 우리 민족을 오랑캐로 이렇게 하는 이 옥편이,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 번 출판사에다 얘기했는데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포기한 지가 옛날이거든. 이거 좀 바꿔달라고. 요거에 맑을 유자, 사람 이름자에 쓸 수 있습니다. 맑다는 얘기는 지금 이게 풍성하게 곡식이 익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물이 들어가야 돼요? 맑은 물이 풍성하게 곡식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맑을 유자로 생각하세요. 다 같이 알란. 물고기 2개의 알주머니 모양이에요, 그대로. 그러면 요게 들어가는 한자어 어디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사자성어도 괜찮아요. 토란. 네. 토란. 또요. 계란이야 당연하게 있는 거고. 저희들 민족은 난생설화 있죠? 네, 난생설화 있고. 그 다음에 사자성어 중에서 혹시 언중유골. 그 다음에 유골 하면 계란유골이 있네요. 계란유골이란 말이, 아니 어떻게 해서 계란에 닭의 알에 뼈가 있느냐고요. 그러면 계란이라고 하는 귀한 거죠. 그런데 혹시 생계란을 이렇게 자시다 보면은 알끈이라고 하는 게 있죠. 알끈 씹혀요, 안 씹혀요? 알끈 있잖아요. 약간 끈 같은 느낌이 잠깐 드는데 그걸 알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알끈이 딱딱해졌어.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속이 골맞다 그 얘기요. 계란에
뼈가 생겼다는 얘기는 그 계란, 그 속에 알건에 이게 골아가지고 좀 딱딱해졌다 그 얘기요. 그래서 골이지. 공계란이요. 맞아요. 참 좋은 말씀 나왔네. 공계란은 나중에 그게 폐기되는데 그것을 삶아가지고 그거 먹었죠. 그래서 어떤 일이 공교롭게 일이 틀어진 경우를 계란유골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알을 쌓아놓은 것이 알을 쌓아놓으면 곧바로 무너지죠. 그리고 어려운 상태에 들어가는 맞아요. 누란지위요. 다시 누란지위. 계란유골이라든지 누란지위 같은 말이 있어요. 노풀앙. 여기 있는 요것이 여기 보니까 사람이네요. 요게 물음마디절이에요. 그러면 우러를앙 노풀앙 그랬으니까 사람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꿇고 윗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요. 그런데 여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사람 여기도 사람이야. 여기 보니까 여기도 사람 물음마디절. 그러면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이요. 나는 꿇어앉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높은 사람을 내가 이렇게 우러러 쳐다본다 그래서 우러러 볼랑 사모할앙. 다시 우러러 볼랑 사모할랑. 그래서 우리 신앙심이라든지 아니면 앙모, 그리워할모, 앙모한다든지 뭐 주앙모 하는 자 뭐 이렇게 쓰잖아요. 흠앙한다. 그런 말도 있죠. 요거는요, 이게 글꼴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글꼴에, 이게 원래 글꼴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 하니,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해가 있죠. 발그랑 해돋으랑이거든. 해가 무성하게 돋는다. 그러면 이게 오른다는 뜻이 있다고요. 그래서 물가 앙등이라고 할 때, 뛰어오를 등자하고 앙등에서 저희가 앙등이라고 할 때 말이 뛰어오르는 거거든요. 앙등이라고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요게 지금 뭔고하니 다 같이 맞이하려. 이게 쉬엄쉬엄 갈차게 있으니까 맞이한다는 얘기는 가는 사람이에요,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는 사람을 우러러 맞이하는 거예요. 다시 영접. 영빈관. 예. 다시 누를록. 누를억. 여기 손이 있죠. 위로 이렇게 오르려고 하는데 손으로 오르지 마라 하고 딱 누른다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억자가 들어가 누른다는 뜻이 한자가 뭔가 말씀. 예? 억압하다. 억지하다. 억제하다. 그렇죠. 바로 그 억부용신. 제가 말하는 것은 억부용신 나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명리의 3대 요소가 뭡니까? 제가 얘기한. 그렇죠. 조우요. 그럼 조우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물이에요. 그러면 겨울에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화예요. 그게 조우라고요. 그럼 수화가 근본으로 해가지고 그게 조우가 되는 게 이게 가장 으뜸이라고요. 그런데 생명체가 어떠한테 다치죠? 금이 들어와서 목을 칠 때 다쳐. 내가 화생목 되면 안 되는데 정화나 오화에 생명체가 타요. 그렇죠? 그럴 때도 안 돼. 그래서 그렇게 될 때는 통반을 시켜줘야 돼요. 근극목 하면 중간에다 술을 넣어. 그렇게 하고 목이 불에 타, 간목이 불에 타. 그러면 여기다 토를 넣어주면 이게 화생토 이렇게 빠지게. 그러면은 이게 화생토 토생금 되지만 여기다 뭐 넣어주면 되려나 중간에? 이게 목생화가 직득되니까 이때는 이게 빠지게 하는 이게 토로 쓰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통관이야. 그 다음에 강한 것은 눌러주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 더 가면 안 된다 얘기야. 여기서 가고 약한 것은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금이 강하면은 찍어 눌러.
목이 약하면은 술을 더 넣든지 수생목 하든지 목을 하나 더 넣어서 이제 도와줘. 그래서 억부를 쓴다고요. 그래서 이 억부를 쓸 때는 이게 됐을 때 이걸 쓰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나서 이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조가 되고 통관이 되면은 그 다음에 억부를 쓰자 그 얘기죠. 예. 다시 무성할묘, 발가울묘, 이월묘, 문열묘, 토끼묘가 되는 것이 이제 무성한 기운이 다산하는 토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요, 별이름묘, 요게 귀울료, 질길료, 애오라지료, 요게 거들료, 요게 무역할모, 머무를료. 우리 숙토 한자 4개가 있다 그랬죠? 진주보료. 예. 그 다음에 여기 낙수물류, 증류수료. 자연에서는 증류수가 참 좋다. 꽃잎 끝에 달려있는. 그 다음에 혹이요. 우리 동맥류 할 때 이거 쓰인다 그랬죠? 그 석류미 생각하시고요. 요게 배풀류, 또 하나 묘금도요. 대개 우리가 이게 영토규 홀규잖아요. 그런데 쌍으로 있다 그래서 쌍토규로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하고 같아요. 묘금도요. 다시 이건 맑을요. 요거는 알란, 요거는 우러를랑, 노풀랑. 요게 우러볼랑, 사모할앙, 발그랑, 해도돌앙. 요게 맞이하렴. 요게 여기까지 하세요. 고생들.